스탁과 스토리, 수다가 있는 수요일 김기수의 돌직구 타임, MTNW 김기수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하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시장이 오늘 아시아 증시 전반적인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우리 시장은 양봉을 내고 빨간불을 냈습니다. 8월 17일 FOMC 의사록이 공개된 이후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이 다 조정 양상에 들어가 있죠.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기후재앙의 해결은 탄소 중립이다. 자, 여러분들 사진 한번 크게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 지금 저수지가 말라서 드러난 스페인판 스톤헨치, 그죠? 그리고 세르비아 다뉴브강에서 드러난 2차 대전 당시 독일 군함의 모습, 그리고 양쯔강역에서 드러난 600년 전 것으로 추정되는 불상. 사실 2주 전이죠. 2주 전. 그리고 3주 전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도 115년 만에 폭우, 그죠? 홍수가 난 것도 아니고 순간 폭우에 의해서 우리나라도 난리가 났었잖아요. 지금 유럽이 500년 만의 가뭄으로 인해서 엄청난 재앙과 같은 기후변화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이 필요한 거고, 탄소 중립은 전쟁으로 인해서 더 가속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 속에서 신재생 에너지가 상승하는 논리를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부분에 놓여져 있는 부분에서 2022년 부분에 있어서 매크로키 드라이버진을 보게 되면 경제,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 요 내용 전반적인 부분을 상세하게 김기수 돌직구 타이밍에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런데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겹죠? 몇 개월 동안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리는 섹터가 똑같습니다. 방산, 우주항공, 그리고 풍력, 그리고 태양광. 그 가운데에서 순환경제의 흐름을 찾는 2차 전지 폐배터리 활용. 이 부분이 시장의 주도 흐름이다. 경기 민감주, 반도체, 그리고 산업체 소재, 이런 부분들은 당분간 건드리지 마셔라. 이 이야기가 주 내용이고, 그 부연 설명을 계속하고 있는 게 김기수 돌직구 타이밍의 내용입니다. 본격적인 내용은 잠시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시장도 저항권에 직면해 있고 미국 시장도 4주 연속 반등, 즉 나스닥 시장이 22% 정도의 반등이 들어온 상황에서 저항권에 맞고 있는 가운데에서 8월 17일 날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고, 그 공개된 이후에 연방은행 총재들이 줄기차게 매파적 발언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내일서부터 잭슨홀 미팅이 시작을 하고 있죠. 한 달 동안 파월이 입 다물고 있다가 내일 잭슨홀 미팅이 시작을 하고, 파월의 이야기는 26일, 그죠? 내일 모레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FOMC 의사록이 공개된 이후 계속해서 매파적 발언,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0.75bp 인상 부분이 FOMC 의사록 이후에 58%, 약 60% 가까이 9월 FOMC 때 인상할 것이다라는 확률이 높아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FOMC 의사록의 부분에 있어서 과거의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했었던 FOMC 의사록이고, 그 이후에 8월 10일 날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내려오면서, 그죠? 미국 시장의 피크 아웃, 정점에 대한 기대감이 놓여져 있는 상황. 그러면 파월 연준 의장도 결국은 9월 2일 발표되는 고용보고서와 9월 13일 날 발표되는 8월 CPI를 확인하자. 그죠? 그거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지, 정부 정책 위반자가 지금 초종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에서 앞으로 경기 침체 더 심할 거고 또 0.75bp 인상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죠? 다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미국은 8월 10일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하면서 꺾이고 있지만 유로존의 물가 상승률은 아직 고점을 치닫고 있습니다. 천연가스가 주범이죠.
유럽의 천연가스는 지금 어제 소폭 하락하긴 했어도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영국의 CPI가 전년비 10.1%, 유로존의 물가 상승률이 8.9%, 이렇게 상승 속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여기에서 환율 부분을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유럽이 경기 침체 우려가 더 심할 것이다라고 봤는데 상반기 성장률 흐름을 보게 되면 미국은 쇼크, 유로존은 생각보다 선방했다.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가운데에서 미국은 긴축을 세게 자이언트 스텝을 시작을 했고 이 유로존은 그죠? 금리를 소극적으로 인상하는 흐름을 보여줬죠. 이 부분이 하반기 들어서 미국은 경기 침체 우려의 흐름, 이 부분 때문에 9월 FOMC 회의 이후에는 금리의 속도 조절이 필요로 한 부분이고, 반면에 유럽은 그죠? 천연가스 가격의 급등 지속과 그 속에서 생각보다 양호했었던 상반기 성장률, 이런 부분들로 보게 되면 하반기는 오히려 EU의 금리 긴축, 이 부분이 강화될 소지가 있다. 그러므로 인해서 유로화가 달러화에 대비, 그죠? 통화의 방향성이 전환되는 국면이 전개된다면 미국 시장 부분에 있어서 경기 침체 우려로 금리의 속도 조절, 그런 가운데에서 상대적으로 지금 위안화 가치 하락, 원화 가치 하락, 유로화 가치 하락, 이런 부분들이 만회된다면 시장은 추가적 하락을 방어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우리나라 금통위 8월 25일 내일 0.25% 인상해야 되잖아요. 그죠? 가계부채 1869조가 있기 때문에 더 크게 인상할 수는 없고, 이번까지는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유가의 안정 흐름 부분들이 일정 정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발언은 0.25% 인상을 하더라도 완화적 흐름 부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인상의 흐름이 있으니까 뭡니까? 성장이라고 하는 주식들, 멀티플을 많이 줬던 섹터들, 카카오, 네이버, 그죠? 게임, 플랫폼, 뭐 이런 바이오, 이런 부분들이 지난주부터 하락하기 시작한 당연한 이슈 부분이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1월, 8월 무역적자, 지금 보게 되면 8월 20일까지의 우리 수출입 동향을 보게 되면 적자 부분입니다. 그죠? 8월 20일까지 102억 달러, 연간 올해 누적 255억 달러 적자. 에너지 가격 때문이기도 하죠. 그죠? 연간 적자 300억 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큰데 기존 최대 적자 기록인 1996년 206억 달러를 돌파하는 그런 무역 적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 그게 대중국 적자도 심화되고 있는 흐름 부분이 같이 진행되기 때문이에요. 이런 수치가 결국 뭡니까? 2, 4분기 실적은 양호했어도 3, 4분기와 4, 4분기에 하향될 수 있다는 우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아까 질문하려고 했었던 게 이겁니다. 경기에 대한 논란이 무진장 높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경기 민감주를 뭐하러 합니까? 그죠? 우리가 선택의 상황에 있을 땐 항상 차선의 선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 가운데에서 뭐 이 기후 재앙과 관련된 사실은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이게 뭐예요? 탄소 중립으로 가야 되는 필연적인 이유 부분인데 이 부분은 뭐예요? 지난주 유튜브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었으니까 그건 넘어가도록 하고, 자, 실질적으로 시장보다 약한 우리 시장이 종합주가지수가 7월 4일 날 2274포인트 저점을 찍고 일정 정도 반등을 했죠. 그런데 반도체를 대표하는 SK 하이닉스 계속해서 추세 하락한 가운데에서 비비적거리고, 그리고 경기와 연관된 산업재 소재, 현대제철 마찬가지죠. 거기에 대한유화부터 시작을 해서 화학 관련주도 저점이 어디냐라고 한 만큼 비비덕거리잖아요. 오늘 장중 12시 기준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 네이버, 뭐 플랫폼 관련주인 부분들 대부분 다 저점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화장품 하시지 마시라 그랬죠. 그죠? 아모레 퍼시픽부터 시작을 해서 코스맥스, 신세계 인터내셔널 뭐 할 거 없이 전체적으로 저점 라인에서 움직일 생각도 안 해요. 자, 게임 관련주 카카오 게임즈가 실적 조금 좋게 나왔다고 해서 번쩍 뜨다가 다시 원위치로 갔죠. 크래프톤부터 시작을 해서 게임들 다 저점, 싼 게 비지떡이다. 그죠? 이게 추세 하락의 흐름 부분을 갖고 있는 섹터 종목군입니다. 자, 그런데 시장보다 강한 부분, 여러분들 돌직구 타임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들었었던 현대로템,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일본 모습들이 반짝반짝 빛나죠. 그죠? 2월 24일 전쟁 이후에 세계, 우리 시장의 방산 수출 규모가 글로벌 시장에서 6위까지 올라가는 규모의 흐름 부분을 갖는 상황. 구조적 성장과 실적 성장을 함께 담보해내고 있다는 거죠. 풍력, 삼강 MNT, CS 앤드 CS 베어링, 그중에 탑픽은 삼강 MNT다. 계속해서 치고 올라오고 있죠. 그죠? 자, 태양광, 가장 IRA,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이 부분의 수혜는 현대 에너지 솔루션, 하나 솔루션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현대 에너지 솔루션도 2차 상승의 흐름을 갖고 가고 12시 때보다 더 올라갔죠. 오늘 한 18% 올라간 것 같은데. 자, 그런 가운데에서 여러분들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차 전지 소재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순환 경제의 핵심을 사는 겁니다. 순환 경제, 폐 배터리 활용을 하는 부분, 세비캠, 그죠? 거기에 세비캠과 함께 또 오늘 날라간 주식도 있죠. 장중에 20%가 넘게 올라간 주식. 거기에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또 전력기기, 현대 일렉트로닉, LS 일렉트로닉 이런 주식들이 올라가고 시장보다 더 강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시장의 주 흐름이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뭔지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 수급과 환율. 자, 환율이 어제 1345원까지 가고 오늘 1340원 내외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은 7월부터 오늘도 순매수, 코스피에서 어제 2억 정도 매도했습니다. 환율이 1340원인데 그런데 무엇을 매수했느냐? 바로 뭐예요? 신재생 에너지, 우주 방산 이쪽 라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매수를 했다는 겁니다. 그죠? 시장이 지수가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느냐는 두 번째예요. 그 속에서 시장의 밸런스를 맞추는 과정에서 어느 쪽 섹터가 공부 잘하는 섹터고 어느 쪽 섹터가 공부 못하는 섹터인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죠. 공부 잘하는 섹터하고 놀아야 된다. 외환시장이 불안한 이유로 4가지를 듭니다. 무역수지 적자, 그래 적자. 그러나 유가, 에너지 가격이 지금 하향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더 크지 않을 것이다. 미국 긴축 지속과 강달러 이 부분도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경기 침체 우려 흐름 부분들 때문에 미국 잭스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중립적인 발언, 원론적인 발언 이런 발언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더 쇼크로 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 러시아 가스 공급난 거기에 중국의 스촨성 지역 전력 부분이 원래 6일에서 또 연장되는 부분, 그 부분 때문에 그것이 다 경기와 민감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IT, 반도체들이 전혀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 그 속에서 국지적 봉쇄와 부동산 위험에 따른 중국 경기의 부진, 오늘도 장중 1.4%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을 중국 시장이 보여줬잖아요. 중국 경기가 안 좋은데 우리 시장의 경기 민감주가 어떻게 올라갑니까? 그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지난번 이야기했었던 IRA라고 쓰고 기후변화 대응이라고 읽는다. 이유에 이어 미국도 이런 법안 내용들 경기 부양책이 결국 신재생 에너지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팬데믹도 막지 못한 신재생 에너지. 자, 신재생 에너지는 비단 IRA 법안이 아니어도 계속해서 비중이 확대되고 있었다는 거죠. 신재생 에너지 2017년부터 이 녹색 부분 계속 증가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2020년, 2021년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비약적으로 설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IRA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소재, 그죠? 배터리와 관련된 부분, 공급망과 관련된 이야기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런데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배터리 소재 전부 다
이 법안의 수혜를 받는다? 그렇지 않다. 그죠? 지금의 배터리 소재에 들어가는 이 광물들은 대부분 중국산이 많고, 그죠? 그런 부분들 속에서 지금 현재로는 수혜받을 기업이 한 기업도 없다. 그죠? 한 기업도 없습니다. 그런 가능성, 중국을 배제하기 때문에 한국의 배터리 소재 기업이 혜택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뿐이지 지금의 기준으로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될 부분은, 그죠? 그런 광물을 원활하게 수급을 조달할 수 있는 소재 기업이 누구냐? 그 원자재 부분을 밸류 체인을 확실하게 마크하고 있는 기업, 그게 포스코 케미컬이잖아요. 포스코 그룹의 자원, 이 부분을 활용해서, 자, 에너지 안보의 수주 호황, 전선 전력주들이 양호하다. 수주 좋습니다. 그런데 전선주들은 구리 가격 때문에, 경기 때문에 조금 시세가 미흡하죠. 그러나 전력 부분에 있어서는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LS 일렉트로닉, 현대 일렉트로닉, 효성중공업. 왜냐 그러면 신재생에너지는 직류 기반인데 기존 송배전망은 교류입니다. 그러니까 바꿔야 된다는 거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경우에. 그래서 전력 관련주들이 센 겁니다. 조정받으면 매수해야죠. 그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방산수출 국가 넘버5로 도약할 결심, 이건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환경제에 필요로 한 부분이 필수적이고 그 필수적인 부분이 뭐예요? 시장의 핵심 사항이다. 이 모든 것들이 탄소 중립으로 가는 길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순환경제가 뭐냐? 그죠? 순환경제란 무엇이냐? 선형경제와 있고 순환경제가 있는데, 순환경제는 밸류 체인이 로컬화로 생산과 소비에 일어나,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중국 배제, 중국 공급망을 배제하는 가운데에서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프렌들리 쇼링에 맞는 흐름 부분 속에서 순환경제를 만들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겠죠. 순환경제 개념, 중요성 부분은 경제사회적 측면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여기에서 포커스를 받는 부분은 이후의 에너지 대전환과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태양광 풍력하니까 여러분들 태양광 풍력이 발전을 해서 엄청나게 많이 설비가 늘어났다? 아니에요, 아직도. 에너지원으로서의 비율은 아직도 무궁무진하게. 사실 프랑스에서 원전이 폭염이 500년 만에 지속되니까, 그죠? 냉각수, 이 수면 온도가 증가하니까 원전을 가동을 다 셧다운 하잖아요. 원전은 또 설비 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죠. 단박에 올겨울을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고민스러운데, 그죠? 러시아가 가스관을 잠갔다 풀었다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필연적으로 화석연료를 지금 급하게 땡겨 써야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태양광 풍력의 이 발전 설비 증가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에너지 전환에 따른 원자재 수요 전망, 그죠? 에너지 전환 기술 가운데에서 전기차와 전력 네트워크 및 태양광의 원자재 수요가 가장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죠? 리튬이나 니켈, 코발트, 이 빨간 쪽 라인 부분에 수요가 강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인플레이 압력과 공급 측면의 불안 요인, 왜 중국을 배제하는 가운데에서 새로운 밸류 체인을 만들어가는 과정,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핵심 광물 확보와 에너지 안보의 위치, 이건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었죠. 중국이 다 핵심 광물의 가공 비중이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차 전지 소재 쪽 배터리가 쉽게 수혜를 받기가 어렵다. 폐배터리의 순환 경제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세하게는 이따가 이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지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뭐예요? 삼성 SDI의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업체는 성일 하이텍. 그죠? 쉐비캠이 지지난주부터 2주 동안 급등을 했죠. 그리고 오늘 성일 하이텍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 폐배터리 관련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코스모 화학,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이쪽 라인 부분이
소재업체 리사이클링 부분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런데 야, 포스코 케미컬 가고 그리고 성일하이텍, 셰비케미 가니까 SKC, 일진머티리얼, 첨보 이런 거 사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섹터 내에서 왜 올라가는지를 명확히 알고 접근해야 된다. 그죠? 유럽 전기차 폐배터리 활용 의무화도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고 있고, 아까 순환경제 부분과 기후 재앙과 관련된 부분을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의 설명은 사실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리뉴얼블 100. 한국에 재생에너지가 없다. 그죠? 유럽과 미국 다 지금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설비가 강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거는 새로운 무역 질서를 만들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이런 부분을 만들게 되면 기존 산업인 중후장대한 산업은 생산 비용의 상승으로 직결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죠? 그런 업종 부분이 쉽게 시장에 손들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흐름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다만 오늘 시세 확산이 풍력, 태양광, 방산, 전력기기 다 좋은 섹터가 오늘 전부 다 발산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내일 추가 상승하면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오히려 아까 안 좋았다라고 한 섹터가 단기적으로 반등할 수 있다는 걸 고려해서 절대 추격 매수 하지 않는 가운데에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그죠? 빠르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 이해하실 거예요. 지금 몇 개월째 계속 여러분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잠시 후 6시 10분에 MTM 밴드를 검색하시면 김기수 얼굴이 나옵니다. 그죠?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었던 기후 재앙과 그리고 순환 경제에 대한 이해, 그게 이해가 돼야 내가 이 종목을 잡아도 되고 이 섹터를 잡아도 되는지가 명확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 되시면 참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였습니다.